이러니까 노인네들은 안 된다니까.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아직도 이런 구닥다리 방식을 고수하고 있어요? 어디서 감히 근본도 없는 주제에 감히 여기 회장님께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겁니까? 주제를 아세요. 나이가 들면 다 저렇게 감각이 없어지나? 우리 같은 젊은이들이 나서서 고쳐야 해.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준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노인은 민준을 멍하니 올려다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에는 고단함과 당혹감이 교차하는 듯 했습니다. 민준은 노인의 손에서 수레를 넘겨받아 쏟아진 폐지를 다시 씻고 꽁꽁 묶어주었습니다. 노인은 연신 고맙다, 고맙다며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주는 노인의 집까지 수레를 끌어다 드리고 나서야 몸을 돌려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고 발은 얼어붙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따뜻한 온기가 피어오르는 듯 했습니다. 영상 보기 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잊지 마세요.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매서운 겨울밤, 한 청년이 면접을 마치고 발길을 재촉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민준. 지방대 출신의 변변찮은 스펙을 가진 그에게 오늘 면접은 그야말로 마지막 희망과도 같았습니다. 잔뜩 긴장한 채 면접장을 나서는데 갑자기 눈보라가 휘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쏟아지는 눈송이 속에서 민주는 얇은 코트깃을 바짝 여미며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매서운 바람이 볼을 때리고 발가락이 꽁꽁 얼어붙는 듯한 추위에 몸을 잔뜩 웅크린 채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폐지 가득 실은 수레를 끌고 힘겹게 걸어오는 노인 한 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허리가 잔뜩 굽은 노인은 거친 눈발 속에서도 한 걸음 한 걸음 무거운 수레를 끌고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처음에는 그저 스쳐 지나가려 했습니다. 자신의 코앞에 닥친 취업이라는 현실이 너무도 버거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인이 비틀거리며 수레를 놓치자 폐지가 눈길 위에 와르르 쏟아지는 모습을 보고는 차마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망설이던 민주는 결국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준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노인은 민준을 멍하니 올려다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에는 고단함과 당혹감이 교차하는 듯 했습니다. 민준은 노인의 손에서 수레를 넘겨받아 쏟아진 폐지를 다시 씻고 꽁꽁 묶어주었습니다. 노인은 연신 고맙다, 고맙다며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주는 노인의 집까지 수레를 끌어다 드리고 나서야 몸을 돌려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고 발은 얼어붙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따뜻한 온기가 피어오르는 듯 했습니다. 민주는 서둘러 정류장에 도착했지만 이미 막차는 떠나고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첫 차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차가운 벤치에 앉아 밤새도록 추위에 떨면서도 민주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해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민주는 퉁퉁 부은 몸을 이끌고 다시 면접을 본 회사로 향했습니다. 합격자 발표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불합격이라는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면접관은 민준에게 딱 잘라 말했습니다. 김민준 씨는 스펙도 부족하지만 결정적으로 인성이 의심됩니다. 어제 면접 후 바로 귀가하지 않고 어디를 헤매고 다닌 겁니까? 우리 회사는 책임감 없는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민주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면접관의 말에 반박하려 했지만 이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순간 민주는 자신이 폐지 노인을 돕느라 면접 후 일찍 귀가하지 못한 것이 화근이 되었음을 짐작했습니다.
착한 일을 하고도 오히려 불이익을 받게 된 상황에 민주는 깊은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면접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면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주제를 아세요. 민주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면접장을 나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세상의 불공평함이 온몸을 짓누르는 듯 했습니다. 그저 할아버지를 도와드렸을 뿐인데 돌아온 것은 차가운 불합격 통보와 면접관의 비난뿐이었습니다. 복도를 걷는 민준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주변에서 다른 면접자들이 웃으며 지나갔지만 민준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민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착한 일을 했는데 왜 벌을 받는 거야? 사회의 첫 발을 내딛기도 전에 세상의 냉혹함을 뼈저리게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지방대 졸업장, 변변찮은 스펙, 그리고 이제는 인성 불량자라는 낙인까지. 민주는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는 갈 곳 없이 방황하며 한참을 걸었습니다. 거리의 사람들은 모두 바쁘게 자신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준만 홀로 멈춰 선 듯했습니다. 1시간, 2시간, 정처 없이 걷다 보니 어느덧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지친 몸과 마음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온 민준. 현관문을 열자 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민준아, 면접은 어땠어? 하지만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신발을 벗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준아, 왜 그래?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민준은 방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민준은 방문을 걸어 잠그고 은둔 생활을 했습니다. 세상과의 모든 접촉을 끊고 좌절감에 빠져 허우적거렸습니다. 핸드폰도 꺼버렸습니다. 친구들의 연락도, 다른 회사의 면접 안내도 모두 무시했습니다. 방 안은 어둠으로 가득했습니다. 커튼을 쳐서 햇빛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하루 종일 누워만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아들의 그런 모습에 걱정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문 앞에 밥을 갖다 놓았지만 민주는 거의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문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문 좀 열어라. 아빠랑 얘기 좀 하자. 하지만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위로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흘째 되는 날 오후, 민주는 배가 고파 겨우 방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모두 외출하신 듯 했습니다. 민주는 냉장고를 열어 우유를 꺼내 마셨습니다. 그때 TV가 켜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가 뉴스를 보시다 나가신 모양이었습니다. 민주는 무심코 소파에 앉아 TV를 보게 되었습니다. 뉴스에서는 한 기업의 회장 취임식이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대한그룹 신임 회장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주는 무심코 TV 채널을 돌리려고 리모컨을 집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화면 속 회장의 얼굴을 보고는 손이 멈췄습니다. 민주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분이 바로 며칠 전 자신이 폐지 줍는 것을 도와드렸던 그 할아버지였던 것입니다. 민주는 자신의 눈을 비비며 다시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수레를 끌던 그 허리 굽은 할아버지. 하지만 지금 화면 속의 그분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노추한 모습의 폐지 노인이 아니라 대기업을 이끄는 카리스마 넘치는 회장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당당하게 단상에 서 있는 모습. 이게 어떻게...
민주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이 도와드린 할아버지가 사실은 대기업 회장이었다니 도저히 믿기지 않는 사실에 민주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뉴스를 보는 내내 생각에 잠겼습니다. 왜 그 회장님은 폐지를 줍고 있었을까? 그리고 왜 자신을 도와준 대가를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을까? 수많은 의문이 민준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민준은 자신에게 불합격 통보를 내린 면접관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에게 인성을 운운하며 비난했던 그의 모습이 오버랩되면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민준은 억울함을 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자신은 힘없는 지방대 졸업생에 불과했고 상대는 대기업 면접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민준의 머릿속에 번뜩이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 회장님께 직접 찾아가자. 민준은 용기를 내어 회장님의 회사로 향했습니다. 수소문 끝에 겨우 회장실 앞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서실 직원은 민준을 문전박대했습니다. 무슨 용무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회장님은 아무나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돌아가세요. 민준은 애원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회장님을 도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잠깐만이라도 뵙고 싶습니다. 비서실 직원은 민준의 말을 비웃기라도 하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하, 회장님을 도와드려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처음 듣네요. 얼른 안 비키면 경비 부르겠습니다. 민준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세상의 벽을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비록 회장님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민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회사 앞으로 출근 도장을 찍었습니다. 혹시라도 회장님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작은 희망을 품고서 말입니다. 민주는 며칠 동안 회사 앞에서 회장님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비서실 직원들은 민준을 수상한 사람 취급하며 경멸하는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민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저 사람 폐지 줍던 할아버지 아니야? 회사 입구 근처에서 누군가 수군거렸습니다. 아니, 저분이 어떻게 이 회장님과... 설마... 어느 날 민주는 평소처럼 회사 앞에서 회장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벌써 일주일째였습니다. 매일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민주는 회사 정문 근처 벤치에 앉아 회장님을 기다렸습니다. 비서실 직원들은 그런 민준을 수상한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저 사람 또 왔네. 정신병자 아니야? 경비한테 말해서 쫓아내야 하는 거 아니야? 민주는 그런 시선들을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을 꼭 만나야 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후 6시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그때였습니다. 고급 세단 한 대가 천천히 회사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검은색 제네시스 지구 10 번호판에는 1이라는 숫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민준의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차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운전석에서 먼저 운전기사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뒷좌석 문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회장님이 내리는 순간 민준은 숨을 멈췄습니다.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회장님. TV에서 봤던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눈보라 속에서 폐지를 줍던 그 할아버지이기도 했습니다. 회장님은 건물로 들어가려다 멈췄습니다. 시선이 민준에게 향했습니다. 회장님은 민준을 발견하고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주변은 조용해졌습니다.
회사를 나서던 직원들이 하나둘 걸음을 멈췄습니다. 저게 누구야? 회장님이 저 청년을 보고 계셔. 주변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이 폐지 노인을 돕던 민준을 알아보는 듯한 분위기가 감돌았기 때문입니다. 비서실 직원들은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설마 저 청년이? 아니, 말도 안 돼. 회장님은 민준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민준은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쿵쾅쿵쾅 심장 소리가 귓가에서 울렸습니다. 대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손에는 땀이 흥건했습니다. 회장님은 민준의 바로 앞 1미터 거리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자네. 회장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나를 도와준 청년이 아닌가?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나를 알아보니 반갑네. 회장님의 따뜻한 한마디. 그 말에 민준은 그만 울컥하고 말았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서름과 억울함이 한순간에 밀려오는 듯 했습니다. 일주일간의 무시, 면접관의 비난, 불합격 통보,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주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 저는 목이 메어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헐, 진짜였어? 저 청년이 회장님의 은인이라고? 특히 비서실 직원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자신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쫓아내려 했던 청년. 정신병자라고 수군거렸던 그 청년이 회장님의 은인이었다니. 한 직원이 다른 직원의 팔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우리 큰일 난 거 아니야?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면접관의 얼굴에도 변화가 일었습니다. 당혹감과 함께 묘한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설마 그 청년이 정말로? 민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회장님께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그날 밤 회장님을 도와드렸던 사람입니다. 알고 있네. 자네의 따뜻한 마음을 잊을 수 없었지. 민주는 용기를 내어 자신이 겪었던 일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폐지 노인을 돕다가 면접에서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면접관에게 인성 문제를 지적당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회장님은 민준의 이야기를 잠자코 듣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회장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면접관을 찾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마침내 면접관을 발견한 회장님. 그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자네. 회장님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면접관을 향한 목소리였습니다. 이 청년에게 합격 통보를 하고 싶다면. 회장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무릎 꿇고 사죄하게. 순간 면접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제야 모든 진실이 밝혀지겠군. 회장님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더러운 속내가 드러날 시간이야. 회장님의 말에 면접관은 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는 당황한 표정으로 회장님을 바라보며 더듬거렸습니다.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면접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저는 그저 회사의 원칙대로, 규정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의 변명은 점점 작아졌습니다. 회장님은 면접관의 말을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손을 들어 제지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원칙? 회장님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자네가 말하는 원칙이. 회장님이 한 걸음 면접관에게 다가갔습니다. 눈앞에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외면하고 또 한 걸음 자신의 이득만을 좇는 것인가? 회장님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억제된 분노, 실망감, 그리고 깊은 한숨. 주변 사람들은 숨죽이며 이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누구 하나 감히 움직이거나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민주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회장님과 면접관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지? 회장님은 면접관에게 차가운 시선을 던지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왜 폐지를 줍고 있었는지 아나? 회장님의 질문에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나는 사람들의 본성을 시험하고 싶었다. 회장님의 고백에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만 번지르르한 스펙이 아니라 회장님이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진정으로 사람을 위할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인재를 찾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일부러 폐지를 주었다.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 보았다. 그곳에서 진짜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회장님의 말에 면접관은 물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헐, 회장님이 일부러 인성 테스트였다는 거야? 회장님이 일부러 폐지 노인 행세를 하며 사람들을 시험하고 있었다는 사실. 충격을 금치 못하는 표정들이었습니다. 민주는 그제야 모든 상황이 이해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할아버지가 눈보라치던 그날 밤, 할아버지가 자신을 바라보던 따뜻한 눈빛, 고맙다 고맙다며 연신 고개를 숙이시던 모습, 회장님이 자신에게 건넸던 따뜻한 미소와 자신에게 합격 통보를 강요하며 면접관에게 사과를 요구했던 이유,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장님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이제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런데 자네는 어떻게 했나? 회장님이 면접관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느라 늦은 청년에게 오히려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인성을 운운하며 불합격 통보를 내렸다. 회장님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정작 인성이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 어려움에 처한 노인을 외면한 자네인가? 아니면 자신의 면접 시간을 희생하면서까지 남을 도운 이 청년인가? 면접관은 더 이상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 회사가 추구하는 인재상인가? 회장님의 질문에 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회장님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그 실망감은 단순히 면접관 한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잘못된 채용 시스템, 스펙만 보는 사회 전체에 대한 실망이었습니다. 면접관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부끄러움인지 분노인지 당혹감인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습니다. 셔츠 깃이 땀으로 젖어들었습니다. 손은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겨우 나온 말은 그것뿐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면접관을 향해 비난의 시선을 보냈습니다. 저런 사람이 우리 회사 면접관이었다니. 스펙만 보고 사람을 못 봤네. 회장님 말씀이 맞아. 진짜 인성 문제는 저 사람한테 있었던 거야.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면접관은 그 자리에서 작아지고 작아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숨겨왔던 진실이자 회장님의 목소리가 무겁게 울렸습니다. 너의 위선적인 행동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다.
회장님은 비서실장에게 손짓했습니다. 비서실장은 즉시 회장님께 다가가 태블릿 PC를 건넸습니다. 최신형 아이패드 프로였습니다. 회장님은 태블릿 PC를 받아들고 화면을 켰습니다. 그리고는 민준과 면접관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모두 이것을 보게 해. 화면 속에는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밤 눈보라 치던 그날 밤의 CCTV 영상이었습니다. 2024년 12월 15일 오후 10시 37분. 타임스탬프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민준이 폐지 줍는 노인을 돕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폐지가 눈길 위에 와르르 쏟아지는 장면. 민준이 망설이다가 다가가는 모습.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음성까지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민준이 수레를 끌어 폐지를 다시 싣는 장면. 꽁꽁 묶어주는 장면. 노인이 고맙다, 고맙다며 고개를 숙이는 모습. 그리고 민준이 노인의 집까지 수레를 끌어다 드리는 모습까지. 모든 과정이 여러 각도의 CCTV에 담겨 있었습니다. 시간과 장소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오후 11시 42분 도봉구 쌍문동. 마지막 장면은 민준이 버스 정류장에서 첫 차를 기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차가운 벤치에 앉아 몸을 웅크리고 있는 민준. 추위에 떨며 밤을 새우는 모습. 심지어 그 다음날 새벽까지의 영상도 있었습니다. 오전 5시 20분 첫 차 도착. 민준이 버스에 올라타는 장면으로 영상은 끝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화면을 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와, 저 추운 밤에 밤새. 진짜 착한 청년이네. 감탄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회장님은 영상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자네는 이 영상을 보고도. 회장님이 면접관을 쳐다봤습니다. 이 청년의 인성을 의심할 수 있겠나?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도 자네의 판단이 옳았다고 주장할 수 있겠나? 회장님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면접관은 화면 속 민준의 모습을 보며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온몸은 경직되었습니다. 변명할 여지조차 없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면접관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그는 결국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서실장이 다시 다가와 또 다른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게. 두 번째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면접장에서의 영상이었습니다. 2024년 12월 16일 오전 10시 15분. 면접관이 민준에게 불합격 통보를 내리는 장면이었습니다. 김민준 씨는 스펙도 부족하지만 결정적으로 인성이 의심됩니다. 면접관의 목소리가 영상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어제 면접 후 바로 귀가하지 않고 어디를 헤매고 다닌 겁니까? 우리 회사는 책임감 없는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면접관이 민준을 비꼬는 듯한 표정, 민준의 당황스러워하는 모습, 그리고 면접관이 서류를 던지듯 건네는 장면까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 영상은 면접관의 위선적인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어디서 감히 근본도 없는 주제에 영상 속 면접관의 오만한 목소리. 주변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게 면접관이라고.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청년이 얼마나 억울했겠어. 비난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면접관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식은땀을 흘리며 바닥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제시되었습니다. CCTV 영상,
타임스탬프, 음성 녹음. 그 누구도 면접관을 두둔할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은 태블릿 PC를 비서실장에게 돌려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실이다. 겉으로 드러난 스펙이 아니라 사람의 본성을 봐야 한다. 이 청년은 자신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남을 도왔다. 회장님이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회사가 원하는 인재다. 그리고 면접관을 쳐다봤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자네 같은 사람이 아니라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회장님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움찔했습니다. 나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어. 회장님의 얼굴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평소의 온화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너희의 오만함에 내가 직접 본때를 보여주지. 그는 면접관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가며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회장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렬했습니다. 우리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한 청년의 꿈과 희망을 짓밟았다. 회장님이 면접관 바로 앞에 섰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감당할 텐가? 회장님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한 경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70평생을 살아오며 수많은 사람을 봐왔지만 이런 위선적인 인간은 처음이라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면접관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땅바닥만 응시했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두근거렸습니다. 쿵쾅쾅쾅. 온몸은 경직되었습니다.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 순간을 직감했습니다. 자신의 커리어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15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회장님은 고개를 돌려 비서실장을 쳐다봤습니다. 비서실장. 네, 회장님. 비서실장이 긴장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당장 이자를 해고 처리하게. 회장님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주변이 숨죽였습니다. 앞으로 어떤 회사에서도 발붙이지 못하도록 업계에 알리게. 네, 알겠습니다. 비서실장은 잠시 망설였지만 곧 고개를 숙여 따랐습니다. 회장님의 단호한 명령이었습니다. 면접관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회장님. 그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해고? 해고는 물론이고 업계에서 완전히 퇴출이라니.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단 1%의 동정심도 없는 차가운 얼굴이었습니다. 그제야 면접관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질책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장님, 제발. 면접관은 다시 고개를 조아리며 애원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이마가 바닥에 닿을 정도로 깊게 절을 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부디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면접관은 무릎을 꿇고 계속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의 마음은 이미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면접관의 애원을 묵묵히 듣고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기회? 회장님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자네는 이 청년에게 기회를 주었나? 면접관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네는 사람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겉모습만으로 판단했다. 회장님은 면접관에게 마지막 경고를 날렸습니다. 스펙, 학벌, 그런 것만 봤지.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그 오만함이. 회장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결국 자네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다는 것을 잊지 마라. 회장님의 말은 면접관의 심장을 깊숙이 찔렀습니다. 날카로운 칼날처럼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면접관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면접관의 비참한 최후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저런 자업자득이지. 회장님을 속이려 했으니 인성이 중요하다더니 정말 그렇네. 수군거림이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민주는 이 모든 상황을 그저 멍하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꿈을 꾸는 것만 같았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억울함이 한순간에 해소되는 듯 했습니다. 그 차갑던 면접관이 무릎 꿇고 있는 모습, 통쾌함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회장님의 단호함에 경외감마저 느꼈습니다. 이분이 정말 대기업 회장이구나. 민주는 회장님을 새삼 다시 보았습니다. 폐지를 줍던 그 온화한 할아버지. 하지만 동시에 단호하게 결단을 내리는 리더. 민준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응징이 시작될 거야. 회장님의 목소리가 결연하게 울렸습니다. 너희의 위선과 오만함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면접관은 경비원에게 이끌려 건물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초라하고 비참했습니다. 회장님은 면접관을 해고 처리한 후 민준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는 따뜻한 미소를 보였습니다. 아까의 냉정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자네. 회장님이 민준에게 다가왔습니다. 자네는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인재다. 회장님의 손이 민준의 어깨에 올려졌습니다. 진정으로 사람을 위할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가졌으니 회장님의 말에 민준은 감격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불합격 통보를 받았던 바로 그 회사. 그 회사에 합격하게 되다니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회장님께 깊이 감사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90도로 허리를 굽혀 절을 했습니다. 회장님은 민준을 일으켜 세우며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고개 들게. 자네는 당당하게 합격한 거야. 이제부터 우리 회사에서 자네의 능력을 마음껏 펼쳐 보이게. 회장님의 따뜻한 격려. 민주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주변 직원들은 민준을 보며 박수를 쳤습니다. 짝짝짝짝. 처음에는 몇 명이었지만 곧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축하합니다. 멋있어요. 진짜 대단하세요. 환호와 격려의 목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변의 모든 직원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회사는 변화할 것입니다. 회장님의 선언에 모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인성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우리 회사는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스펙보다는 회장님의 목소리가 힘차게 울렸습니다. 진정으로 사람을 위하고 배려할 줄 아는 인재를 원합니다. 스펙은 회사에 들어오기 위한 최소 조건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회장님의 강력한 의지에 직원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앞으로 회사의 문화가 크게 바뀔 것이라는 예감. 모두들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비서실장이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이 또 다른 발표를 했습니다. 노인복지재단을 설립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모두가 더욱 놀랐습니다. 재단 이름은 따뜻한 손길 재단으로 하겠습니다. 회장님은 자신이 폐지 노인 행세를 하며 겪었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직접 거리에 나가보니 알겠더군요. 우리 사회에 소외된 노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분들을 돕는 것이 제 마지막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장님의 진심 어린 말에 많은 직원들이 숙연해졌습니다. 이 소식은 곧바로 언론을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회사 입구에 대기하고 있던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회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뉴스는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대한그룹 회장, 폐지 노인으로 변장해 인성 테스트, 착한 청년, 대기업 입사 극적 반전, 스펙보다 인성, 대기업 회장의 파격 실험. 헤드라인이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습니다. SNS에서는 민준의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게 진짜 사이다 아님? 착한 일하면 복 받는다더니 진짜네. 회장님 진짜 멋있으시다. 댓글들이 폭주했습니다. 회장님의 파격적인 행보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움과 존경심을 표했습니다. 특히 민준의 사연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착한 일을 하고도 불이익을 받았던 청년. 하지만 결국에는 보상받게 되는 통쾌한 반전 드라마. 모두들 환호했습니다. 민준은 회장님과의 인연 덕분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물이 될 수 있다는 생각. 그 생각에 민준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나도 이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구나. 민준은 회장님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회장님처럼 진짜 중요한 가치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지. 아직 놀라기는 일러. 회장님의 목소리에 신비로운 미소가 담겼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쇼타임이다. 숨겨왔던 나의 비밀을 공개할 시간이야. 그로부터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민주는 회장님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인사팀 대리로 시작했습니다. 1년 만에 과장으로 승진했습니다. 2년째에는 차장을 거쳐 부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 만에 상무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례적인 속도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의 능력을 모두가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회장님의 뜻을 이어받아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인재 채용 시 인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새로운 시스템, 휴먼 밸류 시스템이라는 이름의 혁신적인 채용 방식이었습니다. 서류 전형에서 자기소개서는 스펙이 아닌 경험 중심으로 작성하게 했습니다. 당신이 타인을 도왔던 경험을 써주세요.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 말해주세요. 면접에서는 가상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길에서 쓰러진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약속 시간이 10분 남았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들로 지원자의 진짜 인성을 파악했습니다. 덕분에 회사는 변화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스펙보다는 진정으로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인재들로 채워졌습니다. 회사는 더욱 활기 넘치고 긍정적인 분위기로 변해갔습니다. 직원 만족도는 업계 1위로 올라섰습니다. 이직률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민주는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며 회사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회장님의 신뢰를 한몸에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 회장님은 임원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대회의실에 20명의 임원진이 모였습니다. 민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께 중대한 발표를 하려 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제 내가 이 자리에서 물러나려 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회사를 맡기려 합니다. 회장님의 말에 모두들 놀랐습니다.
아직 건강하신데 왜 갑자기?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회장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의 시선이 민준에게 향했습니다. 다음 후계자로 회의실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회장님을 향했습니다. 다름 아닌 김민준 상무를 지목합니다. 김민준 상무를 다음 회장으로 추대하려 합니다. 순간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네, 상무님을 3년 차가 회장이라니. 임원들의 놀란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이 말에 모두들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특히 민주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회장님, 저를요?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방대 출신의 변번찮은 스펙을 가진 자신, 겨우 3년 차인 자신이 대기업 회장 자리에 오르다니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저는 아직 민준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자네가 가장 적합한 사람이네. 회장님은 민준을 후계자로 지목한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민준 상무는 회장님이 모든 임원들을 둘러봤습니다. 겉모습보다는 진정한 가치를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또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따뜻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3년 전 눈보라 치던 밤에 저를 도와준 그 마음이 바로 이 회사에 필요한 것입니다. 회장님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인성을 가진 인재야말로 우리 회사를 이끌어갈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회장님의 진심 어린 말에 민주는 감격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의 믿음에 꼭 보답하겠습니다. 민주는 회장님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임원들도 하나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해하던 표정이었지만 이내 모두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이 소식은 그날 오후 언론을 통해 대서특필되었습니다. 27세 청년 대한그룹 차기 회장으로 스펙 없는 청년 인성으로 대기업 회장 된다. 폐지 노인 도운 청년 3년 만에 회장 발탁. 포털 사이트가 마비될 정도였습니다. 민주는 새로운 시대의 리더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널 믿고 있었던 모든 순간이 후회되는구나. 회장님의 오래된 일기장에 적힌 글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모든 것을 바로잡을 시간이다. 민준이 회장 자리에 오른 지 6개월이 흘렀습니다. 그의 첫 번째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회장님의 뜻을 이어받아 회사를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는 것. 민주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하나씩 뿌리 뽑기 시작했습니다. 비자금 계좌를 폐쇄했습니다. 불투명한 거래처를 정리했습니다. 연고 채용을 없애고 공개 채용만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직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새로운 경영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열린 회장실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누구나 회장실에 들어와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직급과 상관없이. 처음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현장을 돌며 직원들을 만났습니다. 불편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진심이 통했습니다. 하나둘 직원들이 회장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또한 사회공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따뜻한 손길 재단의 규모를 3배로 확대했습니다. 매달 노인 복지관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폐지 줍는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만들었습니다. 회사의 이미지는 날로 높아졌습니다. 회사는 민준의 리더십 아래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해 나갔습니다. 매출은 20% 증가했습니다. 직원 만족도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민주는 회장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밤낮 없이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주는 회장님의 서재를 정리하다가 낡은 파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비밀 마이너스 개봉 금지. 호기심이 생겼지만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파일 겉표지에 민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민준에게. 민준은 조심스럽게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서 맨 위에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회장님과 한 중년 남성, 그리고 어린 소년.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친구 박철수와 그의 아들 박진우. 1995년. 박진우. 그 이름에 민주는 숨이 멎었습니다. 바로 그 면접관의 이름이었습니다. 설마. 민주는 서류를 뒤적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의 숨겨진 아들이 있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다름 아닌 그 면접관 박진우라는 것. 민주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이 저에게 그렇게 큰 은혜를 베풀었는데 자신의 친아들을 내쫓고 저에게 회사를 맡겼다니. 민주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서류를 계속 읽어내려가자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회장님의 친필 메모였습니다. 박진우는 내 친구 박철수의 아들이다. 친구가 죽기 전 나에게 부탁했다. 아들을 잘 돌봐달라고. 나는 그 약속을 지키려 했다. 친아들처럼 아꼈다. 하지만 메모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면접관 박진우는 회장님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렸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며 불공정한 채용을 일삼았습니다. 친인척을 회사에 몰래 취직시켰습니다. 뇌물을 받고 부적격자를 합격시켰습니다. 심지어 회사 자금을 횡령하려는 정황까지 포착되었습니다. 비자금 계좌를 만들려 했던 흔적, 허위 계약서, 모든 증거가 파일에 담겨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이 모든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회장님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민준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자네는 이미 회장이 되었겠지. 내가 폐지노인 행세를 했던 이유를 이제 알려주고자 한다. 사실 그것은 단순한 인성 테스트가 아니었네. 박진우의 비리를 파악하기 위한 위장이었지. 그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네. 친아들처럼 아꼈던 박진우의 배신. 그것은 나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네. 하지만 자네를 만났네. 눈보라치는 밤, 자네의 따뜻한 마음을 보았네. 그때 깨달았지. 진짜 후계자는 바로 자네라는 것을. 이제 자네가 이 회사를 올바르게 이끌어주게. 마이너스 전임 회장 올림. 민주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장님의 깊은 뜻을 이제야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시간이야. 민준이 파일을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나의 결단으로 이 모든 것을 끝낼 것이다. 민준은 회장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고는 비로소 모든 상황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했습니다. 민준은 비서실장에게 지시했습니다. 박진우를 찾아주십시오. 네, 회장님. 사흘 후 박진우가 회장실로 호출되었습니다. 해고된 지 3년이 지났지만 그는 여전히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싸구려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반백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를 왜 부르셨습니까? 박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주는 책상 위에 파일을 내려놓았습니다. 앉으시죠. 박진우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주는 그에게 회장님의 진실을 모두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회장님의 친구분 아들이라는 것 알고 계셨죠? 박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이 당신을 얼마나 아끼셨는지도 알고 계시고요. 네. 하지만 당신은 그 믿음을 배신했습니다. 민준이 파일을 펼쳤습니다. 불공정 채용, 뇌물수수, 횡령 시도 하나하나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박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회장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직접 폐지 노인으로 변장하시고 당신의 진짜 모습을 확인하려 하셨던 겁니다. 면접관은 민준의 말에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회장님을 속이고 이용하려 했던 모든 사실, 그것이 낱낱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박진우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면접관의 눈에서는 뒤늦은 후회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회장님께 죄송합니다. 민준 씨께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박진우는 바닥에 이마를 대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단호했습니다. 민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저지른 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회장님의 믿음을 저버리고 회사를 위기로 몰아넣은 당신의 행동은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민준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3년 전 당신은 저에게 말했죠. 민준이 박진우를 돌아봤습니다. 인성이 의심된다고. 하지만 진짜 인성이 문제였던 사람은 당신이었습니다. 박진우는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증거가 명백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박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검찰에 자수하십시오.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당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입니다. 결국 박진우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는 회장실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민준 씨, 당신은 진짜 훌륭한 사람입니다. 부디 회장님의 뜻을 잘 이어가십시오. 그는 회사에서 물러나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나흘 후 박진우는 검찰에 자수했습니다.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대한그룹 전 임원 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로 자수. 민준은 그 소식을 듣고 회장님을 찾아갔습니다. 회장님은 요즘 병원에 자주 계셨습니다. 건강이 많이 나빠지셨습니다. 민준은 병실에서 회장님께 모든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박진우가 자수했습니다. 회장님은 민준의 보고를 듣고는 아무 말 없이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지만 힘없는 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눈빛으로 민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자네는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보다 더 훌륭한 리더가 될 것이다. 나의 마지막 선택이 옳았음을 자네가 증명해 주었다. 회장님의 말에 민준은 감격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모두 회장님 덕분입니다. 민준은 회장님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더 훌륭한 리더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회장님은 민준에게 마지막 조언을 건넸습니다. 민준, 진정한 리더는 회장님이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사람의 본질을 보고 약한 자를 외면하지 않아야 한다. 그것을 잊지 말게. 민준은 회장님의 조언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네, 회장님. 명심하겠습니다.
시간이 흘러 민주는 회장님의 뜻을 이어받아 회사를 더욱 성장시키고 사회공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노인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소외된 노인들을 돕는 데 앞장섰습니다. 또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직원들이 겉모습보다는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도록 독려했습니다. 민준의 노력 덕분에 회사는 더욱더 긍정적인 이미지로 변모해 갔습니다. 민준은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며 회장님의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한편 면접관은 법의 심판을 받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새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과거의 잘못을 속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주는 봉사활동 현장에서 우연히 면접관과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면접관이 먼저 민준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민준 씨,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면접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반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준은 면접관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면접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우리 모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민준의 따뜻한 말에 면접관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했습니다. 이들의 화해는 주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회장님은 이 소식을 듣고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민준이 진정한 리더로 성장했음을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이제 모든 갈등은 해소되고 모두가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 모든 이들이 진정한 가치를 볼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갖기를, 그리고 그 마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작은 씨앗이 되기를.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세요.